BM 특허, 지금도 어렵다고요? 사실 2024년 기준 IT 플랫폼 특허 등록률이 67%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앱이나 웹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BM 특허는 안 된다는 오래된 정보 때문에 소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그냥 방치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BM 특허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는 특허 못 받는다면서요. 우리 같은 작은 스타트업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 들으십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순수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 받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이 변화를 모르시는 사이에 경쟁사가 먼저 특허를 출원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시작한 서비스인데도 특허 침해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 배달 플랫폼 스타트업은 경쟁사의 특허 때문에 핵심 기능을 변경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개발비만 2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더 심각한 건 투자 유치 과정에서도 특허가 없으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요즘 VC들은 기술력을 평가할 때 특허 포트폴리오를 필수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BM 특허가 왜 예전보다 쉬워졌는지 최신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특허청이 2019년 그리고 2022년에 심사 기준을 대폭 개정했거든요. 둘째, 실제로 등록받은 IT 플랫폼 특허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어떤 부분이 핵심이었는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번째 포인트는 바로 여러분이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특허 전략입니다. 변리사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초기에 직접 준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마지막에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왜 BM 특허가 예전보다 등록받기 쉬워졌는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컴퓨터로 구현되지 않는 순수 비즈니스 방법은 특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법, 이런 건 특허가 안 됐어요. 하지만 2019년 특허청이 심사 기준을 개정하면서 기술적 구성과 결합된 BM은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 데이터베이스 처리, 알고리즘 최적화, AI, 머신러닝 활용 같은 기술적 요소와 결합되어 있다면 특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키프리스에서 최근 3년간 등록된 플랫폼 관련 특허만 검색해봐도 1만 건이 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용자 맞춤형 상품 추천 방법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칩시다. 과거에는 이게 거절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용자의 구매 이력 데이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협업 필터링 기법을 적용해서 추천 리스트를 생성하는 서버 시스템처럼 기술적으로 구체화하면 등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2022년에 카카오가 등록받은 특허 중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관련 특허가 있습니다. 이 특허의 핵심은 단순히 모바일로 선물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수신자의 주소 정보 없이 메신저 아이디로 배송 정보를 매칭하는 서버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방법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술적 구현 방식에 초점을 맞춘 거죠. 또 다른 예시로 쿠팡의 로켓 배송 관련 특허도 있습니다. 이건 빠른 배송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주문 시점의 재고 위치, 배송 거리, 교통 상황을 실시간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최종 물류센터를 자동 선택하는 시스템으로 특허를 받았어요. 이처럼 핵심은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기술적 구현 방식의 조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등록받은 IT 플랫폼 특허들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 관련 특허입니다. 2021년에 등록됐어요. 이 특허는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인데 왜 등록됐을까요? 명세서를 보면 단순히 이미지를 인식한다가 아니라 CNN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객체 인식, 그 다음 서버의 상품 데이터베이스와 매칭, 그 다음에 사용자 위치 기반 재고 정보 필터링, 그 다음에 최적화된 검색 결과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기술적 흐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토스의 간편 송금 관련 특허입니다. 이것도 흥미로워요. 돈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라 계좌번호 입력 없이 전화번호만으로 수신자를 식별하고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기술로 보안을 강화하며 거래 내역을 실시간 동기화하는 핀테크 시스템의 서버 구성으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서 패턴이 보이시나요?
등록된 특허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술적 구성 요소가 명확합니다. 서버,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 용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둘째,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방식은 사용자가 복잡한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불편했다. 이를 간소화하면서도 보안성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다.처럼 기술적 문제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죠. 셋째, 종래 기술 대비 차별점이 있습니다. 기존 A 방식은 이런 한계가 있었는데 우리 발명은 B 기술을 추가해서 C라는 효과를 낸다는 논리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요. 세 번째 사례는 중소 스타트업 사례입니다. 2023년에 등록된 O2O 헬스케어 플랫폼 특허인데요. 이 회사는 직원이 15명밖에 안 되는 작은 스타트업이었어요. 하지만 사용자의 운동 데이터를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하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AI 분석을 하고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자동 생성하고 트레이너 매칭 알고리즘을 하는 기술적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리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회사 규모가 작아도 기술적 구현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충분히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내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BM 특허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특허를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키프리스라는 특허청 무료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특허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색 키워드는 플랫폼 플러스 여러분의 업종 혹은 추천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방법 같은 기술적 용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만 제대로 해도 출원 전 리스크를 7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술적 언어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는 표현을 사용자 프로필 데이터를 분석하여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한 추천 엔진으로 바꾸는 거죠. 이때 핵심은 입력, 처리, 출력 구조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무엇을 입력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제공하는지 흐름을 명확히 그려보세요. 세 번째, 명세서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술 분야의 정의, 종래 기술의 문제점, 해결하려는 과제, 구체적인 구성도, 블록도나 플로우 차트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각 구성 요소의 기능 설명, 실시의 2개에서 3개, 그리고 예상되는 효과입니다. 특히 도면은 필수예요. 시스템 구성도를 그려서 서버,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단말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청구항 작성 전략입니다. 독립항은 넓게, 종속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독립항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처럼 핵심만 담고 종속항에서 상기 사용자 데이터는 구매 이력, 검색 이력, 위치 정보를 포함한다. 상기 맞춤형 정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생성된다처럼 구체화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심사관이 독립항을 거절해도 종속항으로 보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패한 사례도 한번 보시죠. 2022년에 한 O2O 플랫폼 스타트업이 출원한 특허가 거절당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명세서에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플랫폼이라고만 적혀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게 기술인지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거절 이유를 통지했어요. 결국 이 회사는 재출원하면서 변리사 비용이 2배나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팁입니다. 만약 변리사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초기 단계에서는 특허 명세서 샘플을 키프리스에서 다운받아서 구조를 공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면 초기부터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잘못 작성된 명세서는 나중에 보정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몇 배로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출원 타이밍입니다. 서비스 런칭 전에 출원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서비스가 공개되면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거든요. 특허는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기술에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발표회나 홈페이지에 공개해버리면 나중에 특허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핵심만 세 줄로 정리 드릴게요. 첫째, BM 특허는 2019년 이후 심사 기준 개정으로 기술적 구성과 결합되면 충분히 등록 가능합니다. 둘째,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은 기술적 구성 요소, 해결 과제, 종래 기술 대비 차별점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키프리스 선행기술 조사, 비즈니스 모델의 기술적 재해석, 그리고 서비스 런칭 전 출원입니다.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우리 아이디어와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키프리스에서 검색하셨나요? 두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을 입력, 처리, 출력 구조로 정리하셨나요? 세 번째로 시스템 구성도를 그릴 수 있나요?
네 번째로, 우리 기술이 해결하는 기술적 과제가 명확한가요? 다섯 번째로, 종래 기술 대비 차별점을 설명할 수 있나요? 이 5가지만 준비되면 출원 준비의 80%는 끝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BM 특허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제대로 준비하면 여러분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단단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느끼셨을 거예요. 만약 내 아이디어가 특허 받을 수 있을까? 출원 비용은 얼마나 들까? 경쟁사 특허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설명란에 링크를 통해 무료 특허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듣고 맞춤형 전략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